안녕하세요. 홍미정입니다. 최근 이스라엘이 UAE와 협력하여 중동 영내에서 영향력을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이스라엘의 새로운 베네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전임 네타냐후 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아 6월과 7월에 아부다비와 텔아비브에 이스라엘 대사관과 UAE 대사관을 각각 개소하는 등 양측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UAE 실권자는 아부다비 왕세제 무함마드 빈 자이드이고, 이 왕세제의 영내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인물은 그의 특별 고문 무함마드 다흘란입니다. 다흘란은 이스라엘 정부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사이에 중요한 연결고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영내 정책에 정통한 팔레스타인 시인 자카리아 무함마드는 다흘란은 과거에는 이스라엘의 대리인이었고 현재는 UAE 대리인이며 UAE가 영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UAE가 영내 영향력 강화 정책에서 다흘란을 도구로 활용하지만 사실은 다흘란 자신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UAE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3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따라서 다흘란을 이해하는 것은 현재 중동 영내 정치를 이해하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부다비 왕세제 무함마드 빈 자이드의 특별 고문 무함마드 다흘란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팔레스타인 수반 아바스의 경쟁자 다흘란. 두 번째, UAE 대리인으로 영내 문제에 개입하는 다흘란. 세 번째, 다흘란과 하마스의 전략적 협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팔레스타인 수반 아바스의 경쟁자 다흘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흘란은 가자 지구의 칸 유니스 난민촌에서 태어났고 81년부터 86년까지 그는 파타 운동을 주도해 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에게 11번 체포되어 수감 생활을 했으며 이 수감 생활 동안에 히브리어를 배웠습니다. 이때 배운 히브리어는 훗날 이스라엘인들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다흘란은 1987년 제1차 인티파다를 주도하면서 두각을 나타낸 젊은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흘란을 가자에서 추방했습니다. 이후 다흘란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기반을 둔 티니스로 가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의장 야세르 아라파트의 보좌관으로서 신뢰를 얻었습니다. 1990년대 초 다흘란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시작된 오슬로 협상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1993년 오슬로 협정 체결 이후 가자로 귀환한 다흘란은 파타당을 이끌고 보안 작전을 지휘하면서 오슬로 협정에 반대한 하마스에 대한 강력한 탄압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94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아라파트는 강력한 정보기관으로 팔레스타인 예방보안대를 설립했고 다흘란은 예방보안대의 초대 대장이었습니다. 이때 그는 가자에서 2만 명의 병력을 운영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팔레스타인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되었으며 이때 미국의 정보기관인 CIA와 이스라엘 정보기관 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때 이제 굉장히 긴밀한 미국과 이스라엘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된 거죠. 이때 다흘란이 통치하는 가자는 압도적인 그런 다흘란의 권력 행사 때문에 다흘라니스탄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가자가. 그러니까 결국 가자는 다흘란이 통치하는 지역이라는 뜻이죠. 현재도 가자에서 다흘란의 지지는 서원과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2004년 8월에 다흘란은 노골적으로
아라파트 수반이 부정과 부패로 팔레스타인을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가자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8월 1일 다흘란이 쿠웨이트 신문 알 와탄과의 인터뷰에서 얘기한 건데요. 외국 정부들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기부한 총 50억 달러가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우리는 모른다. 팔레스타인 상황은 더 이상의 부패를 견딜 수 없으며 개혁으로부터 벗어날 방도가 없다.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원하는지 평화를 원하는지 선택해야 한다. 전쟁은 분명히 실패했으며 평화만이 실행 가능한 선택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때 2004년 이때 아라파트에게 반기를 든 거죠. 이 같은 해 10월에 근데 갑자기 야세르 아라파트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보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에. 그리고 결국 이제 11월 11일 같은 해 사망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다흘란이 아라파트 사망과 연루됐다라는 그런 소문이 이제 나게 되는 거죠. 아라파트 사망 이후에 2005년 1월에 현재 수반인 마흐무드 아바스가 자치정부 수반으로 선출됐습니다. 이때부터 아바스는 다흘란을 야심찬 경쟁자로 간주하고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2005년부터 2009년 1월까지 마흐무드 아바스는 자치정부 수반이고 이제 임기가 이제 이때 끝나야 되는데 현재까지 이제 유지하고 있죠. 불법입니다. 아바스 수반이 수반직을 유지하는 것은 현재. 2007년 다흘란은 가자에서 진행된 하마스와의 내전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안으로 들어왔고 아바스와의 권력투쟁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2011년 다흘란은 부패와 아라파트 살해 혐의로 비난을 받으면서 파타 운동에서 2011년에 추방당하게 됩니다. 이후 다흘란은 이제 UAE에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되고요. 아브라함 협정 설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이 타결되자 팔레스타인 수석 협상가 나빌 샤스는 칼리지 온라인과의 인터뷰에서 다흘란이 아브라함 협정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조국의 이익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보안국 대변인 아드난 알 두마이리는 프랑스 24와의 인터뷰에서 다흘란이 UAE 이스라엘 국교 정상화의 공범이자 후원자라고 확신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밝혔습니다. 또 아바스 수반은 아브라함 협정은 아바스 자신을 수반 자리에서 축출하기 위한 다흘란의 음모다라고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서안에서 벌어진 거리 시위에서 팔레스타인 시위대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그다음에 UAE 왕세제 모함마드 빈 자이드,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그다음에 다흘란의 이 4명의 초상화를 짓밟고 불태우는 등의 그런 시위를 했습니다. 결국 팔레스타인에서 아브라함 협정에 대한 반대는 다흘란에 대한 반대와 연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UAE 대리인으로서 영내 문제에 개입하는 다흘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중동 영내에서 UAE가 반무슬림 형제단 정책을 이끌어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UAE는 국내외에서 확고하게 반무슬림 형제단 정책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 아랍민중 봉기 이후 아부다비는 무슬림 형제단에 맞서기 위해서 영내 무슬림 형제단 반대파들에게 상당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자국 내에서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무슬림 형제단 분파인 알 이슬라흐를 강력하게 탄압합니다. 이렇게 아부다비가 주도하는 UAE 정책은 영내 무슬림 형제단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 무슬림 형제단 연계 그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UAE는 이집트에서, 터키에서, 리비아에서, 예멘 등에서 다흘란을 대리인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집트에서 2013년 다흘란은 이집트 쿠데타에서 국방부 장관 알시시와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키 국영통신사 아나톨루에 따르면 UAE 후원을 받는 다흘란이 이집트 최초로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무슬림 형제단 출신의 대통령 무함마드 무르시를 축출하기 위해서 이집트군 최고 사령관이자 국방부 장관이었던 알시시와 협력해서 쿠데타를 기획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보도가 터키의 국영통신사를 통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터키의 그 현 정부, 에르도안 정부는 무슬림 형제단과 연계된 정부입니다. 친무슬림 형제단 정부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2013년 7월 3일 국방부 장관 알시시는 쿠데타로 대통령 무르시를 축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6일 후에 7월 9일에 UAE는 이집트에 30억 달러를 원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무르시 축출에 UAE와 다흘란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최소한 간접으로 연루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5월 19일 이집트 대통령 알시시는 가자지구 재건에 기여하기 위해서 5억 달러의 상당의 원조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이제 초토화 시킨 그 시점이죠. 5월 19일이라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친무슬림 형제단 팔레스타인 작가 리자말 마흐다위는 이집트 대통령 알시시가 가자지구에 제공한 5억 달러는 UAE가 송금한 자금이다. 이 자금의 목표는 가자지구 재건보다는 가자에서 하마스를 약화시키려는 다흘란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뒤에서 이제 말씀드릴 다흘란과 하마스의 협력 관계도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은 이제 그것은 결국 이제 다흘란의 어떤 가자지구에서의 권력 강화로 귀결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볼 때 UAE가 이집트를 통해서 가자 지역에 지원한 5억 달러는 다흘란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터키에서 다흘란이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터키 정부는 2016년 다흘란이 무슬림 형제단 연계 세력인 에르도안 대통령을 넘어뜨리려고 시도했던 뷸렌의 쿠데타 시도에 개입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이제 에르도안 정부는 친무슬림 형제단 정부입니다. 2019년 11월 터키 정부는 다흘란이 뷸렌이 이끄는 단체에 자금을 제공했다고 비난하면서 다흘란을 체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70만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2019년 11월 22일 터키 내무장관 술레이만 소일루는 휘리예트 신문 인터뷰에서 터키는 다흘란을 최고 순위의 테러리스트 명부에 올려놓았다. 그는 미국에 기반을 둔 터키 사업과 뷸렌이 이끄는 테러 단체와 연계되어 있다. 터키 외무장관 차우쇼울루는 다흘란은 이스라엘의 정보 요원이다. UAE는 테러범 다흘란을 수용하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아바스를
다을란으로 대체하려고 시도한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터키 외무장관의 주장에 따르면 다을란은 이스라엘의 계획에 따라 UAE의 자금 지원으로 영내에서 활동합니다. 이스라엘과 UAE는 다을란을 팔레스타인 수반으로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뒷받침하는 것이 이제 올해 7월 9일에서 그 11일까지 아바스 수반이 그 터키를 방문해서 에르도안 대통령을 만나서 자기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마스가 이제 자기에 대한 반대를 너무 심하게 하고 시민들을 선동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막아달라. 뭐 이런 그 부탁을 에르도안에게 했다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다을란에 맞서서 터키와 아바스가 이제 협력을 하는 그런 형국이 된 거죠. 리비아 내전에서 다을란은 터키가 지원하는 서부 무슬림 형제단 연계 세력에 맞서 동부 지역 하프타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뉴 아랍 신문에 따르면 2018년 3월 UAE는 하프타르를 지원하기 위해서 리비아 동결 재산 중에서 300억 달러를 그 다을란을 통해서 하프타르에게 이제 보냈습니다. 동부 지역 하프타르에게. 이것이 이제 뉴 아랍 신문에 나왔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 자금은 서부 지역의 무슬림 형제단에 이제 맞서서 싸우는 그 하프타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고, 서부 지역의 정부는 그 터키가 지원하는 정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멘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 예멘 내전에서 그 남부 항구 도시 아덴의 지배권을 놓고 사우디가 지원하는 하디 정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하디 정부입니다. 와 UAE가 지원하는 남부 과도위원회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부 과도위원회는 예멘 남부 지역, 아덴을 중심으로 한 예멘 남부 지역에서 독립국가 건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부 과도위원회를 UAE가 지원하고 있고요. UAE가 지원하는 그 무장 단체인 남부 과도위원회가 사실은 그 예멘의 항구 도시 그 아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덴은 사우디가 지원하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하디 정부의 임시 수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예멘 남부 지역의 그러니까 지배권을 놓고 사우디와 UAE가 불화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아덴에서 발발한 폭탄 공격으로 인한 암살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사우디의 지원을 받는 무슬림 형제단 연계 세력 알 이슬라흐 정치인 암살 사건과 암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다을란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을란은 이집트와 터키와 리비아와 예멘에서 사실은 이제 무슬림 형제단 연계 세력에 맞서는 그런 세력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예멘 지역에서 사우디와 UAE가 맞서고 있다는 것이요. 예멘 남부 지역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예멘의 알 이슬라흐를 이제 다을란이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다을란에 이제 관련된 세력이 공격을 했다라는 거죠. 이 알 이슬라흐는 사실 사우디의 지원을 받아서 창설된 그런 집단이고 현재까지도 이제 사우디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예멘의 정당입니다. 그런데 사우디는 현재 터키와 어떤 그런 관계 개선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우디와 UAE 관계가 그렇게 이제 좋은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현재 특히 이제 예멘의 이런
그 지배권을 놓고 남부 예멘 지역의 지배권을 놓고는 이제 충돌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그 보이면서 사실 이스라엘은 사우디보다는 UAE와 좀 더 이제 어떤 그런 가까운 그런 관계를 그 맺고 있는 것으로 그 보입니다.